네, 피셋 자료 해석 영역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이 평균과 가중평균입니다. 이거를 공부하다가 개념들을 전부 한 곳에 모아놓으면 유용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이렇게 산술 평균을 알고 있습니다. A, B, C, D, E, F, G 이렇게 7개의 숫자가 있을 때 7개의 숫자의 중간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7개의 숫자를 대표할 수 있는 숫자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은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평균은 산술 평균이고 산술 평균 이외에도 기하 평균, 조합 평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은 잘 쓰이지 않으니까 우선 산술 평균만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산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우리 자료 해석에서 더 많이 쓰이는 평균은 여기 나오는 가중평균입니다. 가중평균은 숫자를 평균을 내에 있어서 각 숫자들이 전체 값에서 중요한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중평균 m은 A, B, C, D를 합쳐서 나온 값인데 이때 A보다 B가 2배 더 중요할 경우 이때 B의 0.2, A의 0.1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두게 되면 B가 1점 오를 때 A가 2점 오른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D가 0.4의 가중치일 경우 D가 1점 오를 때 A가 4점 오른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C랑 D가 큰 게 A랑 B가 큰 거보다 더 높은 숫자를 나타내게 되겠죠. 이때 이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다 더해서 1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 더해서 1이 나오지 않아도 가중평균은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식처럼 가중치가 1, 2, 3, 4인 경우 전체 가중치의 합인 10으로 이 식을 나눠줘도 가중평균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분수로 가중치를 나타내냐 소수로 가중치를 나타내냐 이런 차이일 뿐입니다. 10분의 1은 0.1이고 10분의 2는 0.2니까요. 이때 이 가중평균을 구할 때 곱해서 더한 다음에 전부 다 나누는 이런 과정이 짧은 시간 내에 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평균이라는 거를 활용합니다. 가평균은 값을 A, B라 하고 가중치를 W1, W2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식이 성립하죠. 이거는 아까 가중평균 식에서 봤던 건데 이 식에서 W1 플러스 W2가 1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식 정리를 하면 가장 아래에 있는 식처럼 정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A랑 B에서 가평균 M을 설정을 해놓고 A에서 가평균을 뺀 값, B에서 가평균을 뺀 값에 가중치를 곱해서 더했을 때 그게 0이냐 이거를 판단하면 그 가평균이 실제 가중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값이 0이 아니라 양수인 경우에는 가평균이 좀 작다. 그래서 더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지금 설정한 가평균이 너무 크니까 좀 줄여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과 20의 값이 있는데 이때 가중치가 3, 5 그래서 전체의 가중치는 8이죠. 지금은 1이 아닙니다. 이때 가중평균이 15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래의 식처럼 가중평균을 구했을 때 그 값이 15인지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식 정리를 했을 때 15는 8분의 3과 8분의 5를 더하면 1이기 때문에 우변으로 모든 숫자를 이항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에다가 8분의 3을 곱하고 플러스 5에다가 8분의 5를 곱해야 돼서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가중치가 1대 1일 때
10과 20의 산술 평균이 15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에 가중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중평균이 15보다는 20에 더 가까울 거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을 때도 마이너스 15 더하기 25를 해서 10이 나오죠. 10이 나온다는 것은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정한 가평균이 너무 작다. 그래서 추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평균으로 설정한 값이 너무 작을 때 실제 가중평균을 좀 더 빨리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그림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문제에서 가중치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10과 20의 가중치 2대 3, 그러니까 20이 조금 더 중요한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중평균을 구해보면 20에 조금 더 가까운 값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구해보면 가중평균은 16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를 하게 되면 식 정리를 했을 때 웨이트 1, 웨이트 2에 대해서 m을 구했습니다. 이때 a 곱하기 w1을 a 곱하기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2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식 정리상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w2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a를 시작값, b를 끝값이라고 했을 때 시작값과 끝값 사이의 거리를 b-a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b-a는 총 10칸, 10에서 20 사이는 10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전체 우리가 지금 놓고 있는 가중치인 5칸으로 쪼갠다. 그 다음에 그 5칸 중에 10은 20의 가중치인 3칸만큼 가야 되고 20은 10의 가중치인 2칸만큼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가중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재미있는 심화 유형들을 볼 건데요. 요거는 쉽습니다. 기존 집단에 추가 데이터가 있을 때 가중평균이 어떻게 변하나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던 가중평균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선지가 있다면 n명의 점수의 평균이 a였다. 그런데 다른 반의 b명의 평균이 b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 명을 합쳤을 때 전체의 평균은 몇 점이겠느냐? 이거는 아까 봤던 시작값 더하기 그 거리를 전체 총 칸수로 나눈 다음에 상대방의 가중치만큼 뒤로 가면 된다. 이런 식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추가가 되는 경우 평균의 변화를 봅시다. 70점이 평균인 10명의 집단이 있습니다. 이때 80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한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70점의 평균에 더 높은 숫자가 더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평균은 70과 80 사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70이 10명, 80이 1명이죠. 그러니까 70이 10배 더 중요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70과 80 사이의 숫자 중에서도 70에 훨씬 더 가까운 값을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명의 평균을 구해보면 시작값인 70으로부터 지금 사이의 거리가 10이고 그 다음에 전체 칸수는 11칸, 그 중에 한 칸, 상대방의 가중치인 한 칸만큼 뒤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약 70.9가 나옵니다. 약 71점으로 전체의 평균을 1점 정도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거죠. 평균이 원래 있었고 새로운 집단의 평균이 나왔을 때 이들을 전체를 포괄했을 때의 평균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균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집단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평균이 얼마나 변했는지만 알고 있습니다. 즉 이후에 전체를 포괄하는 평균만 알고 있고 새롭게 추가된 집단만의 평균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가중평균의 식으로부터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의 식을 다시 적어봤는데요. 여기서 분모에 있는 n 플러스 m을 전부 다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식처럼 되는데 여기서 x는 이후의 평균입니다.
이후의 평균. 그랬을 때 식 정리를 해서 한쪽에 bm을 몰아넣고 나머지 한쪽에 n 플러스 m 곱하기 x와 an을 몰아넣겠습니다. 이때 x는 이후의 평균이기 때문에 기존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값이겠죠. 그거를 델타 a라고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bm은 n 플러스 m 곱하기 x 그리고 마이너스 an,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이 x라는 숫자를 a 플러스 델타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x랑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식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양변에 m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즉 내가 알고 싶은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들의 평균은 과거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변했는지 그 값, 아까로 생각해보면 평균의 변화량 그리고 추가된 데이터의 개수, 총 데이터의 개수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통해 보면 조금 더 유용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9명이 50점짜리인 평균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명이 추가됐는데 이 한 명의 점수가 몇 점인지 모릅니다. 이 한 명의 점수가 그런데 추가됐더니 결론적으로 55가 됐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들 10명의 평균이 55일 때 한 명의 추가된 점수가 몇 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추가된 한 명의 점수는 단순하게 처음 시작값인 50으로부터 평균의 늘어난 값인 5 곱하기 한 명이 늘어났으니까 총 데이터 개수, 결과적으로 총 데이터 개수가 된 10명을 더해주면 100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9명 평균이 50이라면 9명의 전체 총합은 450점이죠. 이 450점에다가 100점짜리 한 명을 추가하면 550점이 돼서 이거를 10명으로 나누면 55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심화 정보들은 전부 다 그냥 가중평균의 식으로부터 얼마든지 유도를 해낼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두고 있으면 이렇게 빠르게 그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형만 확실하게 마무리하면 이제 평균 개념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분모랑 분자가 주어진 표가 있다. 그랬을 때 두 집단을 비교하자. 이거는 타이틀이 어려워서 제가 예시 선지를 먼저 적어놨습니다. 이게 실제로 기출된 내용이었는데요. 주요 7개 도시의 1인당 피해액은 나머지 모든 도시의 1인당 피해액보다 크다. 이게 전체 도시의 인구 그리고 전체 피해액 이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요 7개 도시의 인구, 주요 7개 도시의 피해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액 나누기 인구가 1인당 피해액이기 때문에 인구는 분모고 피해액은 분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주요 7개 도시의 1인당 피해액을 구하기 위해서 주요 7개 도시를 전부 다 가중평균을 구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풀 수야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가중평균식을 쓰면 x는 a 곱하기 n 플러스 n분의 n 더하기 b 곱하기 n 플러스 n분의 m입니다. 이때 만약에 가중평균 중에서도 a가 좀 더 크고 b가 작은 숫자 사이에 가중평균이 놓이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즉 a가 조금 더 큰 숫자입니다. A 집단의 평균을 A라 하고 B 집단의 평균을 B라고 했을 때 A 집단의 평균이 더 크다면 당연히 둘을 섞은 가중평균은 A와 B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A보다는 작고 B보다는 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구한 가중평균식을 다시 써놓고 AN은 분모 분자의 n을 곱하고 BN은 분모 분자의 M을 곱하면 위식과 아래식은 완전히 똑같이 됩니다. 이때 양변에 an 플러스 bm 나누기 n 플러스 m 즉 가중평균을 나눠주면 아래식처럼 되는데요. 이 아래식에서 왼쪽만 보면 1보다 큽니다. 뭐가 크냐면 an 플러스 bm분의 an이 n 플러스 m분의 n으로 나눠졌을 때 그게 1보다 큽니다.
근데 위에 있는 거를 우리는 분자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 플러스 BM은 전체적인 분자의 값입니다. 그리고 AN은 이때 A 집단만의 값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N 플러스 M은 전체적인 분모의 값입니다. 즉 가중치의 값입니다. 이때 그 가중치 중에 A 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가중치의 비율인 N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모의 비율, 분의 분자의 비율이 1보다 크기만 하면 A 집단이 B 집단보다 전체적으로 평균이 더 크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분자의 비율과 분모의 비율만 따져봤을 때 그들의 대소 관계를 비교함으로써도 우리가 아까 봤던 예시선지 주요 7개 도시랑 나머지 모든 도시의 1인당 피해액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